여러분, 나이 들수록 행복하십니까? 나이 들수록 행복하고 즐겁고 또 심심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뚫어져라 볼 주제는 바로 뭔가? 나이 들수록 개입니다. 강아지, 개에 대한 여러 기억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제는 동물이라기보다 우리가 반려동물이란 말을 써서 일종의 생애 파트너처럼 같이 살아가게 됐는데 지금 제 앞에는 또 한 마리 개가 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덕구입니다. 덕구. 덕구. 옛날 우리가 왜 미국에서 dog이라는 말이 들어왔고 이 dog이라는 말이 세월을 거치면서 독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덕구 말고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피, 메리, 쫑. 얘네들이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번에 새끼가 나오면 우리가 이름을 옛날에 뭐라고 지었는가?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이렇게 지었었죠. 그랬던 시절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함께 장난치며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고요. 이 애완동물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파트너처럼 동반자처럼 살아가는 반려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왜 나이 들수록 개냐 왜 나이 들수록 반려동물이냐 이걸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두 가지 영역에서 이 개가 우리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첫 번째가 우리 건강 증진과 회복의 영역이에요. 1996년하고 2001년 독일하고 호주 양쪽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는 있는지 이 개를 키우는 횟수는 얼마나 됐는지 어떤 종을 키우는지 개하고 산책은 얼마나 나가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수술을 했는지 병력에 관해서 이 병은 또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쫙 한 겁니다. 독일, 호주 양쪽 모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개를 키우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개를 키우는 그룹이 적어도 훨씬 더 건강한 형태의 지수가 나오게 됐고 회복력도 훨씬 좋았고 생애 만족도도 훨씬 높게 나타났고 대신 우리가 최소 5년 이상 개를 키운 집단이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감을 느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감만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회복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심근경색이나 아니면은 심혈관계 질환 앓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분들에게 강아지가 있는 그룹과 강아지가 없는 그룹을 나누어서 수술을 한 이후에 회복 속도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수술을 한 이후에 1년까지의 생존 확률이 강아지가 없는 그룹에 비해서 강아지가 있는 그룹이 8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누가 함께 있을 때? 덕구랑 같이 있을 때. 우리 덕구는 잘 보시는 것처럼 아직 택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42,000원인데요. 얘를 이제 떼면 이제 유기견이 아니라 이제 입양이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함께 하게 될 덕구입니다. 털이 괜찮죠? 저는 사실 이 강아지 인형이 42,000원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때는 한 3,000원 했나? 옛날에 저희 엄마가 재봉 공장에 좀 다니셨거든요. 서울로 이사를 제가 강원도 대관령 사람인데 한 번은 엄마가 이만한 개를 가져온 거예요. 인형을. 이만한 개를 가져왔는데 큰 개는 눈도 커요.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평생 개와 함께 살아왔었는데 아파트에 살 때도 어렸을 때 계속 개를 키웠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엄마가 미싱을 쫙 해가지고는 하얀색 털이 있는 강아지를 갖고 왔는데 저는 그 인형을 끌어안고 잤던 기억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일종의 중간대상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중간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랑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시기 7개월에서 24개월 사이가 되면 왜 그때 분리불안 같은 거 생긴다 막 그러잖아요. 그 시기에 인형이라든지 담요 같은 게 얘네들이 엄마가 없더라도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다음 세계로 나가기 전에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간대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강아지가 저에게는 인형으로서도 중간대상이었고 생애를 살아가면서 엄마가 계속 맞벌이를 했었고 또 혼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는 항상 생애 친구로 존재했었거든요. 저희 집엔 동물이 많았어요. 개, 고양이, 닭, 오리, 십자매. 십자매는 왜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아? 거기다가 뭐 앵무 할 거 없이 동물처럼 생긴 건 다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매개 치료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키울 때, 개를 키울 때 건강 증진이나 회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서적인 부분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생애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요. 이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 때문이에요. 얘가 개가 아니라 애입니다. 애예요. 얘가 애개야, 애개. 애개 할 때 애개입니다.
얘는 뭐 하냐? 손이 많이 가는 애예요.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주사 맞추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면서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리적인 투자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렇게 심리적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투자가 일어나는데도 이 얘네들과 함께 하는 그 투자에 대한 기쁨이 어마어마하고 이걸 통해서 몇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첫째, 우울감에 대한 현저한 감소, 공허감에 대한 현저한 감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예방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이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 요양시설 있죠. 요양시설에 저희가 매개 치료라는 걸 하는데 매개 치료를 할 때는 매개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강아지가 최고예요. 특별히 잘 짖지 않고 특별히 아주 좀 순한 리트리버 종류를 많이 데리고 가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 시설 가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야 뭐 와 하고 달려들고 하는데 걔네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털부터 만져요. 이렇게 털을 이렇게 계속 만집니다. 요양시설에 가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르신들이 강아지들이 오면 얘부터 만지는 거야. 만지고 이쁘다 말하고 혀로할 거나 그래도 가만히 있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의 표정을 보잖아요. 이분들이 아팠던 분들인가? 이 아이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 털이 주는 이 강아지가 주는 털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털 하면은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털이 있는데 털의 기쁨이 있어요. 털의 기쁨? 희무? 모희? 희무? 근데 털의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심리학에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인가? 철사 엄마가 있고요. 그리고 헝겊 엄마가 있어요. 그 주인공은 버려진 붉은 원숭이였습니다. 이 붉은 원숭이가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는데 그러면 얘가 사실 필요한 건 사랑보다 일단 먹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철사 엄마한테 젖꼭지가 달려있는 젖병을 이렇게 놔. 그리고 나서 헝겊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붉은 어린 원숭이가 철사 엄마한테 가서 젖을 먹어. 젖을 먹고는 그 나머지 시간의 대부분은 다 헝겊 엄마를 찾아가서 거기 품에 안기고 심지어는 헝겊 엄마하고 살을 약간 무는 듯한 행동까지 하거든요. 그건 뭐냐? 정서적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온도가 필요하고 강아지는 여러모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만 제일 먼저 온도로 함께해요. 그 온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의 가지고 있는 체온도 있고요. 두 번째, 털이 주는 온도도 있습니다. 또 털이 주는 게 촉감도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털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를 받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강아지가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면 시선을 계속 이렇게 분산하게 됩니다. 한 곳만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의 우울감이 현저히 높아지거든요. 시선이 분산되면 훨씬 더 우울감이 줄어들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특별히 독일에서 강아지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 얘네는 산책이 의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산책을 하는 그룹과 산책을 하지 않는 그룹을 보면 강아지가 있는 집이 산책을 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산책을 했을 때 활동성 늘어나죠. 거기다 강아지 데리고 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도가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를 주게 되죠. 그리고 강아지에게 예쁘고 귀엽고 순한 강아지를 데리고 갈 경우에는 타인의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와서 관계성도 증진이 돼요. 그러면서 혼자 걷는 사람보다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사람이 걷는 길이가 훨씬 더 길더라는 거죠. 이제 강아지, 개라고 하는 이 동물이 우리에게는 삶의 한 조각이 되었구나. 마치 우리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이제 일상 속에 자리 잡았고 우리가 천만 애완 시대, 천만 반려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든지 간에 적어도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아마 온도일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따뜻함일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관계일 것이고 관심일 것이고 활동일 것이고 우리 안에 만족감일 것이고 무엇보다 뭔가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이 우리가 나이 들면서 마치 또 한 번의 양육을 하는 바로 그 기쁨을 주거든요. 강아지, 개와 함께 할 때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사별이라고 하는 아픈 장면을 맞게 되는데 놀랍게 사별을 경험한 분들이 겪게 되는 이 우울감, 사별증후군에서도 강아지가 주는 위로가 어마어마해서 실제 우울증의 상당 부분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상실의 자리를
얘네들이 메우는구나. 어쩌면 사람이 메울 수 없는 자리를 이 아이들이, 이 동물들이 함께 메워주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모자이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개가 말 없는 동물이나 가장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가장 조용한 동물 같으나 우리에게 가장 마음에 울림을 주는 동물이고요. 동시에 이 개가 보여주는 여러 그 관찰한 요소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또 되는 거거든요. 참 생각해보면 외로운 순간에 개만한 동물이 없는 것 같고 고독한 순간에 얘만한 친구가 없는 것 같고요. 아유, 남편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식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안 찾고 개를 찾으시네요. 강아지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자녀처럼 느껴지죠. 우리 생의 친구이고 생의 자녀 역할을 하고 나의 외로운 공간에 함께 해주는 상담자 역할을 하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데 얘가 내게 다가오면 내가 얘에게 말을 건네주는 일종의 대화자 역할까지 해주는 게 바로 이 강아지거든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다 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뭔가 한 가지 배워가고 익혀간 다음에 반드시 이걸 어떻게 밖에 나가서 잘난 척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잘난 척. 여러분 개와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을 줄이고 우리 접촉이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증가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죽하면 우리의 인생이 되겠죠. 오늘의 잘난 척. 요거 집중적으로 보시고 요거 그 다음에 보시면 좋아요.